여러분 안녕하세요. 쉽고 재밌게 제주도 부동산의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는 제주도 부동산 TV입니다. 저번 시간에 초보가 뭘 투자해야 되는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어떤 아파트를 매입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요. 집을 볼 때 무엇을 봐야 되나를 한번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이렇게 집빙 둘러보고 괜찮네 뭐 이러고 계약하고 그러시다가 뭐 나중에 무두순하고 보일러 터지면은 굉장히 힘드시겠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체크리스트 나온 게 있어서 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건물 내 외부에 대한 체크를 하는데요. 관리실이 있는지, 그리고 주 출입구에 방범시설이 있는지, 또 주변에 CCTV가 있는지, 지하철, 버스 정류장이 가까운 데 있는지, 이건 중요해요. 버스 정류장이 가깝고 먼 거에 따라서 주거 환경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제주도는 지하철이 없죠.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이 가까운 곳에 있는지도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편의시설이 있는지, 보통 단지형 아파트는 상가에 편의시설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주변 가로등 상태가 좋은 편인가? 이거는 뭐 안전을 위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굳이 이 정도까지는 따지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주변 및 골목은 깔끔한 편인가요? 뭐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관리실이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CCTV가 있는지, 버스 정류장에 가까운지, 그리고 편의시설이 있는지, 이 네 가지 정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거 살펴볼까요? 네, 다음은 집 안의 체크인데요. 이제 나와 있는 걸 하나씩 보자. 현관에 잠금 장치가 잘 되어 있나요? 그리고 신발장을 놓을 공간 혹은 신발장이 있나요? 창문의 크기 및 채광 상태는 좋은가요? 에어컨 근처나 방구석에 곰팡이는 없나요? 창문마다 방충망과 방범창이 있나요? 빨래 건조대를 놓을 만한 공간이 있나요? 전기 콘센트는 파손된 부분이 없나요? 지금 이 체크리스트를 보니까 빈집이라는 전제 하에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든 것 같아요. 다 확인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있죠. 뭐 방구석에 곰팡이 이런 거 만약에 가구 나져 있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전기 콘센트가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도 숨겨진 곳이 많아서 잘 모르고요. 빨래 건조대를 놓을 만한 공간이 있나요? 뭐 이런 거는 뭐 쓰레기 같은 질문이네요. 뭐 이런 것까지 굳이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일단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점은 잠금 장치가 잘 되어 있나요? 이거는 매매하실 때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잠금 장치 바꾸시면 되니까. 뭐 전셋집 들어갈 때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문제인 것 같고, 신발 놓을 공간이나 신발장이 있나? 무슨 아파트에 신발장 없는 데가 있겠습니까? 진짜 질문 쓰레기 같네요. 그리고 창문 크기 및 채광 상태, 이건 중요해요. 보통 채광 상태가 좋은 곳이 볕이 잘 들기 때문에 곰팡이도 잘 안 쓸고 집안의 상태가 좋죠. 남향의 집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이 제주시의 예를 들면 제주시는 이게 좀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제주시에서 남양집을 짓게 되면 거실이 한라산을 봐요. 근데 이제 바다 조망들을 많이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북향으로 지어진 집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맨날 보는 바다 뭐 이거 더 이상 봐서 뭐 하겠냐 이런 생각 드실 경우에는 한라산이 잘 보이는 남양집을 선택하시는 게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채광 상태는 아주 중요한 거니까 체크 꼭 하셔야 되고요. 방구석에 곰팡이 없는지는 일단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갔을 때는 집주인이 살고 있는지 임차인이 살고 있든지 그분한테 곰팡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고요. 참고로 곰팡이가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은 외벽 부분이 많이 씁니다. 외벽 부분 끄트머리. 아니면 직접 이렇게 냉기가 오는 아니면 습기가 오는 그런 곳이죠. 이렇게 집안의 방과 방 사이 이런 데는 곰팡이가 잘 안 쓸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확인하실 때는 외벽 쪽이나 바깥쪽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방충망, 방범창 이런 거는 가서 설치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큰 중요한 역할 같진 않네요. 다음 거 살펴볼까요? 문은 모두 잘 열고 닫히나요? 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집이 틀어져 버리게 되면 문이 잘 안 열리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그만큼 또 집이 오래됐고 집이 틀어져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 하나씩 읽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난방은 잘 되어 있나요? 싱크대, 후드, 수납장 등 파손된 주방 시설은 없나요? 욕실의 변기나 샤워기, 거울 등 파손된 부분은 없나요? 수압 및 배수 상태는 양호한가요? 욕실의 환기를 위한 환풍기나 창문이 있나요? 추가적으로 가구를 놓을 만한 공간이 있나요? 예, 여기서도 몇 가지 쓰레기 같은 질문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하나씩 살펴보면 문은 모두 잘 열리고 닫히나요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닫이 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닫이 문이 잘 안 열리고 잘 안 닫힐 수도 있어요. 여닫이 문은 그래도 어느 정도 문을 작게 만들고 다시 뭐 경첩을 달면 문이 잘 열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문이 모두 잘 열리고 닫히는지는 이 집이 노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잘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문은 한 번씩 다 싱크대 문도 열어보시는 게 좋아요. 한 번씩 싹 열어보시는 게 좋고요. 난방은 잘 되어 있나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보일러 확인하고 그리고 보일러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뭐 좋은 겁니다. 매매를 하실 때는 만약에 보일러 하자를 얘기 안 하고 매매하게 되면 이제 법적으로 어려운 말을 쓰면 그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라 그래서 그걸 숨기고 거래를 하면은 해줘야 돼요. 자기가 팔았더라도 법적으로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난방은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좋겠죠. 싱크대나 파손된 주방 시설 등은 없나요? 뭐 요거는 가볍게 교체들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만 문을 싱크대를 교체하시지 않을 거면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욕실이나 변기, 샤워기 같은 경우도 물 한 번씩 틀어 보시고 수압이 괜찮은지 물은 잘 내려가는지 그런 것도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수압 같은 경우는 수도꼭지는 뭐 있는 수도꼭지 다 틀어보시는 게 좋아요. 어디는 잘 되고 어디는 안 나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압 배수 상태는 양호한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욕실에 환기구가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알아보시면 좋겠죠. 이게 왜 알아보라 그러냐면 욕실에 환기가 안 되면 곰팡이가 잘 쓸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것 같은데 욕실에 들어가시면 물 한번 내려보고 그리고 이렇게 환기구멍이 있는지 그거는 이제 돌아가는지 그 정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가구를 놓을 만한 공간이 있는지 뭐 이런 거는 굳이 봐야 되나? 뭐 이런 질문을 다 놨는지 모르겠네요. 패스. 기타 필수 체크 사항입니다. 전기와 수도 계량기는 별도로 사용하는지 뭐 이건 아파트면 당연히 별도로 사용하겠죠. 쓰레기 배출 장소는 가까운 데 있는지 이거는 뭐 운동 삼아 조금 멀리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대부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죠. 택배 수령하는 방법이 편리한지 요새는 뭐 택배 문 앞에 놓고 사진 찍고 막 이러더라고요. 요새 아파트 경우는 이렇게 택배 보관함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보관하면 되는데 좀 오래된 아파트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 뭐 경비실에 맡겨주시기도 하고 뭐 대부분 그렇다 보니까 뭐 택배 수령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확인해요? 택배 회사에 전화해봐야 돼? 뭐 대한통운, 한진택배 다 전화해봐갖고 여기는 어떻게 놓는지 저기는 어떻게 놓는지 이런 거 뭐 말도 안 되는 체크인 것 같고요. 쓰레기 같은 질문이네요.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을 확인했나요? 이거는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은데 근데 대부분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내역은 비슷합니다. 뭐 공동전기료 그리고 뭐 청소비, 엘리베이터 비용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 뭐 여러 이렇게 관리비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얼마 나오는지를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만 한번 알아보시면 그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같은 건물에 거주하나요? 이 체크리스트 자체가 이제 세입자라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저런 쓰레기 같은 질문도 많이 나오는데 임대인이 같은 건물에 거주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런 체크는 왜 해놓는지 모르겠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같은 건물에 살면 불편하겠죠? 자꾸 참견하려고 그러고 나 사는데 프라이버시 보장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고장났을 때는 바로바로 가서 얘기하면 됩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이거 고장났어요. 해주세요. 그쵸?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굳이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주차장이 있나요? 뭐 주차장은 아파트 단지면 당연히 있겠죠.
일단은 제가 이 사진 자체를 세입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체크리스트를 가져와서 그런지 한 반 정도는 쓸만한 질문이고 한 반 정도는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질문이 되겠네요. 어쨌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집을 보러 갈 때 일단 문을 다 열어 놓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있는지, 주변에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제주도는 이렇게 비행기가 지나다니니까요. 비행기가 지나다닐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공간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이제 기본적으로 집을 보는 상황이 많고요. 그리고 수도 한번 다 틀어보고 문 한번 다 열어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예전에 전직으로 도배를 했었어 갖고 도배지 상태는 그냥 눈으로만 봐도 알거든요. 그래서 곰팡이가 쓸었는지 안 쓸었는지 이제 그 정도 확인하고 보일러나 누수에 관련된 거는 이제 중대한 하자기 때문에 항상 여쭤보는 정도입니다. 그 정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부수적인 문제겠죠. 뭐 옆집이 잘 떠드는지 윗집이 잘 떠드는지 이런 것들은 사시는 분한테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뭐 직접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윗집 찾아가서 많이 떠드세요? 뭐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집을 보는 편입니다. 체크리스트를 소개해드렸고요. 이걸 참고로 해서 집 볼 때 이것저것 꼼꼼히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제주도 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